자, 걸리면 죽는다. 오늘은 정중일 변호사 그리고 홍정진 2.3의 사무총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진 총장님? 저는 이 1차 때 말이죠. 네. 이게 1차 때 이제 마이크 조금 당겨 주시죠. 1차 때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불발이 됐어요. 네. 근데 2차에 이제 장관회담을 했는데 1시간 20분 정도. 네. 근데 또 빈손이야. 근데 이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 일본처럼 내면 우리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저는 이게 속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속내가.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이거 싫은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속내가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쎄쎄 정부인데. 쎄쎄 정부지. 쎄쎄 정부를 미국 트럼프가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 이게 관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이 관세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정책을 한국과의 정책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민만 골탕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똑바로 해라. 예. 그래서 미국하고 대등하게 가려면 우파 정책으로 정확하게 해라. 저 좌파 쫓아다니지 마라. 북한 쫓아다니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저 류호혜 교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야, 정준결 변호사는 나왔는데 왜 류호혜 교수는 안 나온겨? 왜 안 나왔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독일에서 박사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특히 그 박사를 하면 그 지도 교수와 학생 간에 그 일종의 그 도제 관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마쳤어도 그 교수와 계속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1년에 한 번씩은 그 지도 교수를 모시고 학생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며칠 전에 독일을 가서 다음 주에 온다고 하니까 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준일 변호사. 예. 저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특별재판부를 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거 논평을 했습니다. 이게 공산당이 공산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혁명검찰소하고 혁명재판소 설치해서 숙청하는 거다. 그때 나오는 이 혁명재판소와 똑같은 이제 발상이 지금 이게 특별재판부 아니냐. 제가 그렇게 논평은 어제 했습니다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이크 네. 좀 가까이 갖다 대시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 그 법사위원장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특검입니다. 특검. 원래 검찰이 있었어요. 근데 특검을 만들었습니다. 특검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기존의 검찰이 하는 게 지네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 특검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특검하는 거 당연하게 지금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감히 법원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또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특별재판부 자기네들이 만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죠. 특별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리는 형식적 절차만 그냥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그 실질은 민주당이 원하는 원칙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재판부를 만들겠다. 그게 법치주의가 아니죠. 네. 특별재판부를 이제 특검이 일종의 혁명검찰 역할을 하면 특별재판부는 혁명재판소의 역할을 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혁명재판소 이 공산당들의 혁명재판소 하는 그 광화 장면을 뭐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 실제로 재판을 공산당이 해요. 그런데 공산당 중에 혁명재판소에 재판관을 앉을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앉아서 형량 다 정하고 얘는 사형, 뭐 얘는 뭐 무기징역 뭐 이런 게 정한 다음에 쪽지에다가 써서 줘요. 그래갖고 재판장한테 아예 대놓고 줍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거 읽는 게 재판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6.25 때 한국 전쟁 당시에
남침을 했던 북한이 이제 지역을 장악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 인민재판하지 않아요? 인민재판한 거죠. 그 인민재판이 형태를 달리하는 특별재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다른 시각으로 네.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계속 이제 그 영장을 계속 주는데 네네. 계속 기각되잖아요. 기각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 대표적으로 드론 사령관, 예, 그러니까 영장 민주당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김계환 전 해병대 예. 사령관 영장 기각. 열받으니까 이제 재판부를 협박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판 개입에 따른 이제 그 상권 분립이 위배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재판부가 지금 영장을 주는 거예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다 기각될 사유밖에 없는 거예요. 어허. 자, 내란이라는 걸 보자고요. 내란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좀 보자고요. 사전적 의미도 모르면서 계속 개수하는 거예요. 잘 보시자고요. 자, 드론 보시자고요. 말씀하셨는데, 자,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을 계속 내려보내요. 자, 그리고 드론을 내려보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그거를 기소를 해요? 자, 그 기소는 그게 바로 내란이고 이적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또 해병을 보자고. 해병 사령관 김계환 사령관. 네. 자, 그 어떤 보고가 올라와 대통령이 화날 일도 있어요. 그러면 열받아서 화를 딱 냈어. 여기 변호사 계시지만 그 대통령 화내면 무슨 죄입니까? 죄 있어요? 없죠. 그거에 대해서 화냈다고 뭐 기소하고 뭐 이러면은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봐요. 특검은 나중에 뭐 별거 없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정영일 변호사. 네. 이 저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면은 우선 검사가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법원의 그 기각에 동의하지 못하면 더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건 아예 저 사법부한테 협박을 해서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감히 예, 이런 개념이거든요. 특별하지도 않은 사법부가. 네네. 그렇죠. 일반 사법부가 감히. 특검의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특검이 하면은 결국은 받아들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특별재판부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특검이 뭐 압수수색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수사하고 싶으면 모든 걸 다 하고 그것을 뒤에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별재판부입니다. 이들이 볼 때는. 예. 그 검사들이 평소에도 좀 어깨에 힘들어가 있다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하는데 요즘은 뭐 많이 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렇잖아요. 뭐 30대 젊은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여전히 지역에서는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특별자가 더 하나 갖다 붙이면 그야말로 완장찬 자들이 돼갖고서 어깨에 힘이 빡빡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지금 이게 특별 검사든 특별 재판부가 만들어지든 관계없이 서로 만들어지면 자기 입장에서 상호 견제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이 원래 그 이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는 이 권력 분립이라는 것을 되게 비효율적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형태는 특별재판부 특검이 있지만 사실상 한통 속인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의 그 내부 사정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제가 아까도 논평했습니다만 그 한동훈의 그 최측근 똘마니로 알려져 있는 유일준이가 아직도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자가 이 당무감사를 하면 단계 사태부터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순서상 그거는 뭐 윤희숙이도 그 8개 혁신안 중에 하나로 거론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단계 사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권영세 이양수에게 당원권 3년 정지를 청구하고 이걸 당 윤리위원회가 처리해달라 이랬어요. 당이 아직도 한동훈 똘마니들이 잡고 있나 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는 이제 먼저 이제 그 징계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예. 자 보면은 저는 이 징계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아니 국민과 당원이 뽑은 대통령 후보를 새벽에 쿠데타를 했어요. 네. 맞죠? 예. 자 그런데 뭐 이런 사람을 아직도 당에 놔둔다? 저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뭐 이런 자들을 예, 다 내보내야 출당시켜야 되고요. 된다. 예. 당원권 정지는 약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예. 그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분을 앉혔지 않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자유롭게 빠져나가고 이 당이 뭐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한동훈을 임명한 이제 한동훈 임명한 이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이죠.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은 쏙 빼버려요. 그렇죠? 자 당계 사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좌파들 하는 짓이랑 똑같으냐? 네,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당 대표가 할 짓이 아닌 아주 치졸한 당 게시판에 글을 쓰고 뭐 조작질을 한다. 저는요 평당원도 그렇게 안 합니다. 평당원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당 대표가 그렇게 했다. 당 대표로서 한동훈이 직접 네. 했는지 가족들이 했는지 가족들이 뭐 누가 이거 했는지는 그게 모르겠는데 그거지 않습니까? 예, 아직 그건 팩트 확인이 안 아니, 됐으니까. 팩트는 예. 아닌데 예. 그 가족들이 했다고 이렇게 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예. 그걸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당 대표로서 만약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 대표의 무게감을 스스로 평당원보다 못하게 만들어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예. 그 당무감사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좀 무능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당원권 정지 3년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 원래 당원권 정지는 최대가 1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3년으로 네, 늘렸는데 1년이 좀 약하다고 하면서 예. 예. 뭐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제명을 하게 되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3분의 2 근데 이상의 뭐 동의. 자기네들끼리 또 짬짬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이렇게 해도 그 의원총회를 열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명과 같은 어떤 효과를 가지는, 그래서 당원권 정지 기간을 이제 3년으로 늘렸으니까 권영세 이양수에 대한 당원권 3년은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는 가장 중한 어떤 징계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유일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유일준이랑 사실 저랑 한동훈 대표랑 전부 다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한참 선배예요. 그러니까 어. 유일준은 저랑 나이가 동갑이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한참 후배고 그 해당 부서에서도 사실은 뭐 수석급과 말석 정도 돼서 그런 관계인데 이상하게 그 있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동훈의 신복과 똘마니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에 유일준의 이 징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동훈의 의중을 아까 그 특별재판부 하시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쪽지해 갖고 전달하면 네. 재판부가 하듯이 사실은 한동훈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유일준이가 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새로 이제 당 대표가 뽑히면 제일 먼저 바꿔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유일준이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 질문 짧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박찬대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저쪽 전당대회에서 정청래의 하프 스코어로 지금 뒤처지고 있으니까 자꾸 뭐 강성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45명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발의했어요. 박찬대 맞죠? 네. 예. 그런데 저기 그 홍정진 총장님. 이게 그 사실 국회의원은 막판에 한 몇 번 나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한남동에 그 불법 체포한다 그럴 때 몸으로 막아 서야 되겠다고 했던 거고 우리 홍정진 총장을 비롯해서 원외당의 위원장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남동 대첩을 함께 치르고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농성하고 뭐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럼 같이 쫓겨나겠네? 근데 홍정기 총장도?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 45인 제명 결의안을 이제 발의했잖아요. 네. 그 민주당을 욕하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에 실망스럽다.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은 탄핵에 동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맞죠? 탄핵에 동조를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민주당한테. 민주당으로부터 고맙다고. 그렇지 상을 받아야지. 그렇죠. 한동훈이를 비롯해서. 근데 받은 게 뭐예요? 제명 결의안을 받아요. 그러네. 저는 이거 참 도와주고 뺨 맞는 어처구니 그러네. 없는 일을 당하고 근데 아직도 아니 저것들 너무하네. 상을 줘야지. 그렇죠. 근데 제명 결의안 근데 그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거 정신 못 차려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열 받아서라도. 네. 근데 이게 도리어 극우 세력과 싸우겠다 이런 소리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당이 참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솎아내고 예. 개혁은 이런 거를 다 개혁해야 되는 아니, 것이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개혁하지 마시고. 홍정진 총장님. 네. 그러니까 2, 3회가 당 주류가 돼야 된다니까. 제정신 박힌 사람이 좀 당을 좀 이끌어 가야지. 너무 안타깝고요. 그 인적 쇄신 이번에 저는 그 김문수 후보를 좀 지지하는 편이에요. 예. 이분이 과거에 그 조선 그 TV 조선인가 그 어디에 출연을 하셨는데 다 끝나고 살짝 일어난 끝난 이 마이크도 이제 다 꺼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다 청소해 내야 된다. 그게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얘기했구나. 예,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진심이지. 아, 정말 이분이 이 많은 분들이 아, 저 사람 뭐 좀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죠. 짧게 한 말씀. 근데 지금 얘네들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 제명 결의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명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윤리위원회 가서 최종적으로 표결하면 되는데 왜 촉구 결의안이냐? 촉구를 넣냐? 이게 박찬대 언론 플레이다. 그렇죠. 결국은 뭐 이거는 쇼하는 건데 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뭐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명 결의안을 발의하더라도 이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뭐 사실은 뭐 45명들 가운데에서 또 자기 제명안에 대해서는 자기가 표결 못하지만 다른 사람 제명안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45명이 똘똘 뭉칠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명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근데 것인데. 한동훈의 세력은 저기 찬성해서 날려버릴 수도 이 있고. 45명의 걔네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똘마니들은 네. 찬성해갖고서 이 맞아면 상대적으로 좀 제대로 싸운 사람들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들 날리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엔 헌법재판소까지 가야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그 우리 저 국민의힘을 다 좌경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동훈계는 다 놔두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국민의힘의 좌파들이거든요. 그분들만 남는다면은 같이 이제 손잡고 가는 거죠. 대한민국이 좌파로 가는 거죠. 그거 노리는 거 아닌가 속상합니다, 진짜. 네. 예, 우리 홍정진 총장님 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네, 오늘 그 고성구 박사님 또 오랜만에 뵙고 또 우리 장 변호사님 뵈니까 참 좋네요. 장 변호사님은 정 변호사님은 네. 과거에 뭐 장이나 정이나. 예, 뭐 비슷합니다. 예. 우리 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저기 그 고양시에서 제가 출마할 때 예. 그러니까 유효회 의원을 응원하면서 다니신 분이에요.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정적이었어요? 정적은 아니고요. 네. 저분은 저는 의리였는데 그럼 지역구는 근데 달랐구나. 그 당시에 봤을 때 저는 웬 운전기사가 저렇게 잘생겼나 운전기사가 잘생겼네 이것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검사.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유해를 응원해야 되는 건지 그 검사님을 응원해야 되는지 참 그런 과거에 이런 일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예. 자, 정정민 변호사 마무리 한 말씀. 예, 뭐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특별 재판부도 만든다고 하고요. 또 대통령실 기자실에 김어준 유튜버도 이제 출입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지금 완전히 작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또 실질적으로 당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극우 논쟁과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45명을 제명하는 만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당이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춘 지도부가 만들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지도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극우 논쟁 이런 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어떤 정치 노선에 관한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지도부 기대하고요. 저도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걸리면 죽는다는 리어의 교수가 지금 독일에서 지금 연구 때문에 나가 있어서 홍정진 2·3회 사무총장이 대신하셨습니다. 정정일 변호사, 홍정진 사무총장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